제가 그 수소차나 드론 같은 거를 수소와 산소를 태워서 하는 부분은 이제 연료 탱크를 이렇게 여러 개로 놔서 수소가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격벽 처리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노출이 됐을 때도 그것을 다시 연료통으로 되돌려 보내는 장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큰 탱크로 하면은, 그렇죠, 압력이 높아져요. 수소는 밖으로 탈출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작은 걸로 해서 하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걸로, 자동차다, 드론이다, 그럼 이제 작은 거 탱크를 여러 개를 놔서 압력을 분산시켜 주면 됩니다. 거기서 뽑았으면 되고요. 연소실도 그렇죠. 기존의 연소실보다도 숫자를 많이 배치할 수도 있어요. 전륜구동, 후륜구동 그러면 하나는 전륜구동으로 좀, 그렇죠, 강력하게 달릴 때는 전륜구동, 후륜구동을 같이 가동하는데, 어쩔 때는 전륜구동만 한다든지 후륜,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연소실을 기존에 8기통이다 그러면 몇 개만 가동하고 이렇게 전체를 가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연료를 그쪽에만 공급을 해주는, 그쪽 연소실에만 공급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속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연료 양을 전기차다 그러면 연료 양을, 전기 양을 이렇게 갖고 어떤 방식으로든 중앙 통제 장치에서 전기를 통제해 가지고 저속, 중속, 고속으로 전기 양을 적게 흘려보내도 되고, 아예 전선을 갖다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저속, 중속, 고속 또는 후진 구조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저 방식의 어떤 슈퍼 다이오드 같은 거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끔 금속이 얇은 것, 두께가 틀린 거를 두꺼운 거 이렇게 그다음에 대중소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끔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역회전이 일어나면서 후진 구조가 되겠죠. 이런 방식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실 숫자를 보다 많이 배치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연소실 숫자를 보다 많이 배치해서 절반만 가동하고, 절반, 3분의 1만 가동하고 절반 가동하고 전체를 가동, 회전축을 돌릴 때 절반만 가동해서 돌리면 어떠냐, 그러는 거죠. 그런 방식을 선택하셔서 연료양을 그쪽 연소실에만 공급하고 다른 부분은 시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는, 전륜구동이든 후륜구동 연소실의 숫자를 보다 많이 해서 배치하면 연료양을 통해서 변속기가 없이 할 수 있다면 원가를 엄청나게 줄이거나 고장이 별로 없게 됩니다. 변속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니까. 네,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거 되겠습니다. 수소양을 조절할 때, 제 방식의 수소 자동차는 수소를 직접 태우는 방식인데, 수소 연료 탱크에서 수소를 뽑아서 수소를 온도를 높여주는 중간 조정소라고 불리는 이런 제가 나름대로 합니다. 중간 조정소에서 온도를 높여서 효율을 높여주고, 이건 휘발유 온도를 높이고 경유 온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LNG가 됐든 간에 가스의 온도를 높여주고,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추력과 거리가, 굉장히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50% 이상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소하고 같이 골고루 섞어주는 제2의 공간이 있을 수 있다. 거기서 쓸 분량만큼만 공급해준다. 거기서 노즐이 각각 그 장치에서 노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중간 저장, 또 하나 이렇게 연료를 분배해주는 이런 노즐들을, 여러 노즐을 갖고 있는 장치를 또 하나 만들어도 상관없다.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아요. 거기서 전체 한 군데서 중앙 처리 장치에서 전체 연료 양을 통제를 하는 장치를 만들어도 되고, 그냥 노즐 자체를 선택을 해갖고 대중소라고 하면은 빨리 달 때는 많은 양을 분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방식은 다양해요. 어쨌든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드론이 됐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헬리콥터가 됐더니 프로펠러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드론과 비행 접시 같은 이런 비행체 같은 것이다. 자, 연소실이 앞, 뒤, 좌우, 옆에, 아래, 위아래 둘 수도 있다고. 사방대. 항공모함 같은 거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발열 그냥, 그렇죠, 그 앞에다가 5개를 6개 앞에다가 엔진, 연소실은 불꽃이 이제 점화되는 것과 태워갖고 움직이는, 구동하는 장치가 되겠죠. 앞에다가 놓으면은 그 중에 2개는 시계하고 3개만 가동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앞뒤로 움직일 때 위 아래도 이런 식으로 몇 개 연소실은 시기하고 나머지만 돌린다든지 뭐 전기다 그러면 프로펠러기를 돌릴 때 뭐 전기양을 통제해서 적게 저속 중속 고속으로 해서 뭐 항상 고속으로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 또는 프로펠러기를 몇 개만 돌리고 나머지는 그걸 시기한다든지 총력 가동할 때는 총 프로펠러를 10개가 있다. 그럼 10개를 총 가동한다든지 연소실을 갖다 하나 몇 개는 시기하고 총력을 할 때는 전체를 가동하고 이런 방식이 되겠죠. 자동차도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고음보트나 공기부양량도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죠. 공기부양량도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펠러기를 다중 프로펠러기를 공기부양장이 옆에 배치를 해가지고 움직인다든지 밑에다가 배치를 해서 움직여주면 엄청나게 고속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배 밑에다 양쪽에다 달아갖고 하나의 회전축에 공기를 여러 개를 달아놓으면 엄청난 빠른 고속이 된다. 그다음 위에다가 다중 프로펠러를 배치하면 위로 뜨는 위그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프로펠러기가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에 2개서부터 10개까지, 1개서부터 10개까지면 몇십 개도 상관이 없어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서로 사이즈가 틀려도 상관없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고음보트다 그러면 비행체다 그러면 사선으로 프로펠러기를 운용을 해서 제 방식의 기체를 비행체다 아니면 뭐 고음보트다 잠수합니다. 위 기체 이렇게 무게를 위로 띄워주는 양력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추력을 동시에 세우기 위해서 미끄러지지 마찰 저항이 별로 없이 나가게 할 수도 있다. 마찰 저항이 이렇게 비행체다 잠수합니다. 눌려갖고 밑으로 내려간 그런 것도 마찰 저항이 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위로 띄워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방식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프로펠러기하고 연소기를 같이 가동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서 하나는 연소실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프로펠러를 돌리고 이런 방식을 하이브리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날개를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선풍기 날개 있다 그러면 프로펠러 날개 작은 보조 날개를 어떤 형태가 되었든 살짝 붙여주면 강력한 추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의 프로펠러에다 작은 프로펠러를 같이 넣어주면은 더 강한 추력이 일어난다. 선풍기가 있다 그러면 선풍기 사이즈 2개 프로펠러가 선풍기 날개가 2개 있을 수 있잖아. 앞뒤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나 빠우만 뒷받침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2개가 같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충돌만 안 하면 되죠. 그러나 사이즈가 서로 틀리게 선풍기나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도 있다. 양수기 만들 때도 이것이 가능하고 진공청소기 만들 때도 가능하고 이 프로펠러를 돌리는 방식이 하나 일체화된 구조에서 다중 프로펠러 여러 개가 그 회전축과 같이 일체화된 프로펠러가 있을 수 있고 따로따로 분리된 프로펠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